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건강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경제활동이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나 노후생활 만족도가 더 높이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사실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노인의 건강 수준을 긍정적인 변화를 가르쳐다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정도도 감소시키더라. 그래서 적절한 그 사회활동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 어때요? 의료비 지출이 줄겠죠.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병원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적절한 활동을 잘 하게 되면 사회적 건강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뭐죠?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은퇴 후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다음은 은퇴 후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역할 이론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줄 밑에 직업 역할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보면 사자를 가진 직업을 가지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자를 가진 직업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역할이 이제 그 은퇴를 통해서 퇴장하게 되는데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이게 자의적 역할 퇴장이 있고 그 밑에 줄 타의적 역할 퇴장이 있다는 거죠. 자의적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건데 타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그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만두게 된 경우겠죠. 어떤 게 타격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뭐랄까 버려진 느낌, 배반을 당한 느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의 상담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은퇴를 하게 되셨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건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단절 이론. 단절이라고 보는 거죠. 단절. 그래서 수많은 단절을 경험하죠. 꼭 은퇴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도 단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은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고립과 우정의 박탈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좀 더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더라. 아무래도 남성이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뭐랄까 그만두었을 때 훨씬 더 박탈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녔던 어떤 분이 은퇴를 하셨다고 보면 대기업에 다닐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부장님 하면서 이랬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면 상실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활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노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활동을 계속 활발하게 한다면 굳이 노년이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노년이냐? 하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자기 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지속 이론이라고 있죠. 지속 이론. 지속 이론은 내적 그리고 외적. 그러니까 내적인 거는 어떤 그 이념이나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들이 지속. 그 다음에 외적인 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 교우관계, 친구관계들이 지속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지속 이론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오고 추구했던 가치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적 지속은 본인의 그 생활해 오고 살아온 기억에 근거한 이념 체계고 외적 지속은 친숙한 사람들, 교우관계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직업에 헌신했던 에너지를 분주한 삶으로 변형시키는 거다. 이제 직업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분주한 삶의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속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적 활동, 소소한 활동, 강좌를 듣는 등 성장을 위한 노력 활동.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특히 성장을 위한 노력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재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했다고 그래서 굳이 꼭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가져온 캐리어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이런 것들, 자신이 쌓아오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재교육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들이 쌓아온 것들을 더 성장을 시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지속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그 노인 자살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살률을 보면 세계 1등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 자살률이 세계 1등인 나라들 보시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들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잘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자살률이 1등은 아닌데 매우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 안타까운 게 이제 노인율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거. 이건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 대열 반열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노인의 빈곤율,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보시면, 자, 일단 한국이 이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1등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게 그 표에도 나옵니다. 그림. 나이가 들수록 높아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오른쪽 그 그림 보시면 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세 이상 되면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곱씹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인당 월 평균 의료비를 보시면 65세 이상이면 국민 전체에 비해서 몇 배가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건강보험료의 그 어떤 유지 시스템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65세부터 그동안 냈던 보험료 엄청 이제 활용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임플란트를 쓸 일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용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보험료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치매 의료비가 있죠. 치매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치매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여가입니다. 여가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개인이 가족, 노동,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휴식 같은 어떤 소극적인 여가뿐만 아니라 자기개발도 적극적 여가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자기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고,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여가에, 적극적 여가에 해당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확대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향상, 자아실현, 자, 이런 것들, 이런 재반 활동들이 여가라는 거, 단순히 쉬는 것만 여가는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여가 횟수 및 월 평균 참여 시간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여행이 되겠습니다.